자, 지난 시간 토지 정책을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용도 지역지구제고요. 자, 지역지구제 항상 단기와 장기로 구분됐습니다. 단기는 수요다 공급이다. 수요. 장기는 무조건 공급입니다. 그러면 지역지구제는요. 동네가 좋아지니까 항상 수요가 증가되고 가격도 상승하고요.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하더라. 기본 효과가 되고요. 특히 이런 지역지구제의 신축을 금지한대요. 이런 제한이 있게 되면요. 장기적으로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가치는 불변. 상승하면 틀린 말입니다. 자, 이어서 자, 주택 정책 넘어갔어요. 자,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항상 그림 돌죠, 그림. 자,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항상 시장 원리보다 높게 설정해요, 낮게 설정해요. 자, 낮게 설정하죠. 낮게 설정합니다. 이보다 높게 설정하면 규제 하나마나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낮게 설정하니까 이 임대는요. 빨간 개만큼 손해보니까 그것만큼 언제나 공급은 부족입니다. 임대료가 싸니까요. 수요가 많더라. 항상 초과 수요, 공급 부족. 가장 중요한 단어가 돼요. 다음에 임대료 보조금. 보조금 하게 되면 보조금 지급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입니다. 예, 공급 증가. 여기까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245페이지예요. 4번입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입니다. 여과 과정은요. 거의 1번 정도 기초 개념만 잡을게요. 자, 여과 과정이 무엇이냐? 1번 의의부터 보게 되면요. 두 줄 나와 있죠. 주택의 여과 현상이란 밑줄입니다. 주택이 소득 계층에 따라서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 밑줄. 일반적으로 또 밑줄입니다. 주택의 여가라 하면 하향 여가가 일반적입니다. 하향 여가. 그래서 2번 내려가서요. 종류가 두 개 있죠. 기역번 하향 여가, 니은번 상향 여가. 요 개념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하향 여가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세요. 동네가 좋아지는 걸까요? 나빠지는 걸까요? 나빠지면 하향여가입니다. 거꾸로 니은번요. 동네가 좋아지면 상향여가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하향여가는 동네가 나빠지는 거니까 첫 줄. 상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밑줄 하세요. 하위층이 사용 밑줄. 하위층이 사용하니까 동네가 나빠졌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니은번요. 상향여가는 동네가 좋아졌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위층에 살던 저급 주택이 자, 재개발되면서 밑줄입니다. 상위 계층이 사용 밑줄. 이러니까 동네가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향여가, 상향여가 개념을 보았는데요. 그림으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그림으로 연습합니다. 자, 두 개 적였어요. 왼쪽은 잘 사는 고급 주택 지역입니다. 오른쪽은 못 사는 저급 주택 지역입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얘가 이렇게 가더라. 거꾸로 이렇게 가더라. 얘가 바로 여고 과정입니다. 그러면 자, 위에 화살표 있죠. 이런 과정을 상향여가라고 할까요? 하향여가라고 할까요? 지금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어떤 분은 하향하시고 어떤 분은 상향하시고요. 하향이 많고요. 상향도 계시네요. 자, 얘는요. 자, 예를 들면 고급 주택이 많더라. 강남이잖아요. 동네가 좋아요. 저급 주택은요. 서울역에 노숙자예요. 못 살잖아요. 서울역에 노숙자 100명이 떼거지로 강남에 들어갑니다. 강남 좋아집니까? 동네 물벨입니까? 물벨이잖아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다. 얘가 바로 하향여가입니다. 단순하게 저에서 고로 올라가니까 상향하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가는 만큼 이만큼 동네가 나빠져요. 하향여가입니다. 반면에 자, 아주 나쁜 동네가요.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돈 많은 사람이 피 주고 막 들어오잖아요. 동네가 좋아지잖아요. 이럴 때는 상향여가가 돼요. 그래서
항상 문장은요. 문제를 읽어서 이만큼 나빠지고 있더라 하향, 좋아지더라 상향입니다.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괄호 2번 보게 되면요. 주택의 하향 요구 과정은 다음 페이지 보니까 되게 복잡해요. 박스에서 네모 화살표 아주 복잡한 그림이거든요. 이 과정은 조금 더 고급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이제 3월 달에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초 과정은요. 어디까지가 하향여가인지 어디까지가 상향인지 해석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세한 것들은 복잡한 것들은 3월 과정에서 보도록 하고요. 바로 247페이지 목차 05번 넘어가죠. 조세 정책입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조세 정책입니다. 그러면 바로 1번 조세 의의가 나오죠. 다음 페이지. 2번 목적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2차 과목 세법 공부하시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돼요. 목차 2번부터 볼게요. 부동산 조세 기능 아주 가끔씩 나와요. 얘도요. 제목만 보시면 돼요. 자, 정부는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1번 국가 재원을 확보하죠. 2번요. 조세를 통해서 부동산 자원 배분이 가능하고요. 3번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할 수가 있다. 네 번째 집가 안정을 도모하고요. 다섯 번째 주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본론은 3번인데요. 3번부터가 많이 어려워요. 지금부터 그래프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프가 많아요, 적어요. 전부 다 그래프잖아요. 그래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앞 페이지 봐요. 자, 주택에 대한 조세를 보게 되면 먼저 괄호 1번 조세의 귀착이 나요. 그래서 조세의 귀착이 뭔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조세의 귀착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맥주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요. 이 맥주 한 병에다가 한 병당 100원씩 세금을 부과한다고 추가로 물린다고 가정해요. 자, 추가로 100원씩 세금을 더 물리겠대.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요. 맥주를 만드는 생산자가 있죠. 또 소비자가 있어요. 자, 세금을 100원 부과했더니 이때 100원의 세금은요. 생산자가 모두 낼까요? 아니면 소비자가 낼까요? 어느 쪽이 내겠다? 소비자가 하시면 안 돼요. 자, 세금을 100원 부과하게 되면요. 결론은요. 서로 나누어서 부담합니다. 나누어서. 만약 생산자가 세금을 40원 낸다면 나머지 60원은 소비자가 내야 되고요. 생산자가 세금을 30원 내게 된다면 소비자가 나머지 70원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각각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각 나누어서 부담하자. 이것이 바로 조세 귀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각각 나누어서 부담합니까? 이런 부담의 정도는요. 결국 우리가 지지난 정부했던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다른 말로 기울기죠. 탄력성 또는 기울기에 따라서 조세 귀착 내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론 나왔습니다.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 부담, 조세 귀착은 달라집니다. 자, 이런 문장이 동그라미 1번과 2번 나와요. 2번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느냐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요. 2번 보게 되면 탄력성과 조세 귀착이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3번요. 탄력성에 따른 조세 귀착. 예. 내용이 자, 중복되고 있는데요. 그래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자, 그래프가 총 자, 한 개에다가 8개 포함되잖아요. 모든 경우를 전부 다 그래프로 옮겨 넣는 건데요. 그러면 결론은요. 한 장만 더 넘겨 주시면 252페이지죠. 첫 번째 박스가 나와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핵심 돼 있죠. 탄력성과 조세 귀착 1번, 2번, 3번, 4번 있죠. 이걸로 문제가 다 풀립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1번 보시면서 자, 절반만 밑줄합니다. 1번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세금 부담은 작아지고 밑줄.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반복합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소비자가 세금 부담은 작게 낸대요. 그러면 1번이 수요가 탄력적이죠. 다시 앞페이지 그래프 봅니다. 그래프 보게 되면 250페이지죠. 자, 첫 번째 그래프 A번 제목이 뭐죠?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탄력적이면 소비자가 세금 작게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번 그래프만 아시면요,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만 집중합니다. 지금부터 A번 그래프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의 효과입니다. 얘는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자, 이 그림 보시면서요, 정부가 맥주 한 병당 세금을 100원씩 추가로 부담시켰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100원씩 부과하는 만큼 맥주값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가격 상승입니다. 세금을 부담한 만큼 그 효과는요, 항상 제품 가격 상승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세금을 부과하면요,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일단 세금을 부담시켜버리면 소비자는요,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지. 뭐지? 수요 감소입니다. 공급자는요, 세금 부과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세금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면 둘 다 싫어하니까 공급도 감소하고 수요도 감소합니다. 세금 다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해요. 합치면요, 균형량은 감소합니다. 이것도 최근에 잘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면 그것만큼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 공급 둘 다 감소하니까 균형량은 감소합니다. 여기까지가 조세의 효과입니다. 여기까지를 그래프로 확인. 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100원 부과하면요, 먼저 맥주 만드는 생산자 있죠. 그러니까 공급부터 먼저 감소가 돼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부터 먼저 감소가 된대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방에 있잖아요. 공급이 감소가 되면요,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좌측 이동. 따라서 정부가 텍스,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바로 공급이 먼저 감소가 돼요. 따라서 조세 효과면 가장 먼저 공급이 이만큼 감소가 된다. 얘가 바로 맨 위에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공급 감소가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A번 그래프를 보겠는데요. 그래프가 복잡하니까 풀어서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조세 기책입니다. 자, 이미 결론은요, 조세의 귀착은 무엇에 따라서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림으로 봅니다. 시장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자, 양자가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 P0, 균형량 Q0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샤프 있죠? 샤프. 자, 샤프 한 자로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1,000원, 그죠? 1,000원. 자, 문구점 가니까 샤프 수량 한 자루에 가격 얼마? 1,000원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샤프 한 자로 이만큼 1,000원 주고 샀는데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샤프의 효용 가치는요, 꼭 1,000원치만 느낍니까? 그 이상을 느낍니까? 그 이상을 느끼죠. 따라서 대개 돈은 1,000원 지불했지만은 샤프를 쓰는 효용 가치는요, 이보다 더 큰 빗금 친금만큼의 더 큰 효용 가치를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소비자 잉여라고 불러요.
소비자 잉여. 이것이 소비 목적입니다. 대개 소비하는 목적은요, 내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 이상으로 더 큰 효용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소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소비자 잉여가 발생합니다. 생산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급자는요, 이만큼만 받으면 만족합니다. 그 얘들도 물건을 만드니까 1,000원 받았잖아요. 남는 게 있거든요. 이만큼 남잖아요. 이만큼 남기더라. 얘가 바로 생산자 잉여가 돼요. 따라서 생산자가 물건 만드니까 이만큼 남더라. 생산자 잉여. 이것 때문에 생산하게 되고요. 소비자는요, 1,000원 지불하고 그 이상 또 남는 효용 가치가 크더라. 소비자 잉여가 돼요. 자, 유의점은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와요.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요, 이것을 세금과 연결하자. 세금. 자, 그러면 균형가격 P0입니다. 빨간 선. 자, P0 기준으로 여기서 위에 부분은 누가? 소비자가. 아래쪽은 누가? 생산자가요. 이렇게만 연결하세요. 따라서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세금은요, 균형가격 P0 기준으로 위에 부분은 소비자가 세금을 내는 거고요, 아래쪽은 생산자가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친 것이 바로 A번 그래프입니다. 합친 게요. 둘 다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비자 잉여하게 되면 저는요, 이것 때문에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작년에 가장 히트친 영화가요, 신과 함께 1, 2 나왔었잖아요. 쌍끌이 1,000만을 다 넘겼잖아요. 엄청납니다. 그러면 자, 그 영화 만드는데 제작비가 얼마 들었을까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약 400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신과 함께 400억짜리 영화예요. 그런데 영화 관람비가 얼마입니까? 10,000원 잡을까요? 10,000원요. 영화 한 프로 보는데 얼마 들어가지? 10,000원 주고 보잖아요. 10,000원 주고 얼마짜리를? 400억짜리를요. 겨우 영화 관람비 10,000원 주는데 저한테는요, 이 잉여분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비싼 걸 겨우 10,000원 주고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영화를 볼 때마다 이만큼 기분이 좋아요. 잉여가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요거 두 개 합쳐봅니다. 합치면 이제 A번 그림이 완성이 돼요. 자, A번 그래프가 뭐였죠?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요가 탄력적일 때요. 그래프 그려봅니다.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면 기울기는요, 가파라집니까? 완만해집니까? 완만해지죠. 수요가 완만합니다. 얘가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상대적으로 공급은 가파르대요. 공급은 비탄력입니다. 여기까지 그래프가 바로 A번 그래프입니다. 수요가 완만하잖아요. 여기서 균형가격 P0, 균형량 Q0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택이 있다고 가정해요. 어떤 주택이요,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은요, 비탄력적이래요. 자, 이 주택에 정부가 재산세, 세금을 부과합니다. 재산세. 그러면 앞에서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가장 먼저 공급부터 먼저 감소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면 그것만큼 공급이 먼저 감소가 돼요. 공급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균형점은요, 원래 흰 점에서 이렇게 노란 점으로 이동하잖아요. 균형가격 이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원래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P1만큼 상승했죠. 나왔잖아요. 가격은 상승하더라. 나왔습니다. 다음에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양은 감소했죠. 따라서 양은 감소하더라. 앞에서 본 게 전부 다 그래프를 풀어 쓴 겁니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가격은 상승하고 교육량은 감소가 돼요. 여기까지가 조세의 효과 이미 그래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흰선과 노란선 사이만큼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노란 선으로부터 쭉 내려와요. 어디까지? 흰선까지요. 이만큼 갭이 바로 세금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만큼이 전체 세금 효과입니다. 세금 효과가 돼요. 전체 세금 효과인데요. 두 번째 그림. 경영가격 P제로를 빨간선 껐자. 경영가격 P제로를 빨간선 이렇게 꺼져요. 그러면 위에 빚금 진보는 세금을 누가 낸다고 했다? 소비자가요. 이만큼은 누가 낸다? 소비자가. 아래쪽에 빚금 진보는 세금을 누가 낸다고 했다? 생산자가요. 자,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었어요. 따라서 수요가 탄력적일 때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자는 세금을 이만큼 내고요. 공급자가 이만큼 내게 됩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프를 전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그래프 자체가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시험은 그래프는 절대 묻진 않습니다. 말로 풀어서 물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림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고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와, 그래프 모르겠네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 우리 옛말에 모르는 게 뭐라고 했죠? 약이다, 그죠? 예. 모르겠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몰라도요, 이것만 정확히 하면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이것만큼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결론.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기차는 달라집니다.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기차는 달라집니다. 첫 번째,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수요가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볼까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요자가 세금 많이 내요? 적게 내요? 적게 내지.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냅니다. 따라서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을 작게 내더라. 화살표가요, 비리관계, 반비리관계. 반대로 움직이죠. 무조건 탄력성과 조세기차가 무조건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비리관계. 따라서 그래프를 알건 모르건 시험은 항상 문장을 모르니까요. 탄력성과 조세기차가 언제나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비리관계. 탄력성이 크면 반대로 수요자는 세금을 작게 낸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공급입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잖아요. 공급의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적입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세금 많이 내요? 적게 내요? 많이 내지. 그래서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냅니다. 또 답이 나왔네요. 공급이 탄력성이 작으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 무조건 무슨 관계? 반비리 관계. 반비리 관계입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절대 문제 풀 적에는요,
그림을 다 생략하고요. 탄력성과 초석에서 무조건 반비례 관계, 반대로 움직입니다. 극단적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인데 극단적으로 완전 탄력적이다. 무한대로 큽니다. 자, 무한대 반대가 얘가요. 전부 내요. 하나도 안 내요. 하나도 안 내지. 따라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는 세금 하나도 안 낸다. 시험 지문입니다. 다시 수요 탄력성이 극단적으로 0이다. 완전 비탄력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세금을 전부 낼까요? 하나도 안 낼까요? 전부 내지. 모든 경우 있습니다. 다시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극단적으로 0이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낼까요? 하나도 안 낼까요? 반대로 전부 낸다. 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무한대로 크잖아요. 이때는 반대로 공급자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모든 경우의 수 몇 가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그림 다 무시해버리고요. 이걸로 전부 다 지문이 다 시험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항상 탄력성과 초석기착은 반대해서 반대로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거 계속 연습합니다. 그러면 교재 252페이지 보세요. 252페이지. 자, 지금부터 박스 보시면서요. 탄력성과 초석기착 뭘 돌려? 반비례. 반대석입니다. 1번. 수요가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 세금 부담은 작아지고 반대 맞잖아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소비자 부담은 커진다. 반대 맞네요. 2번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 부담은 작아지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 부담은 커진다. 반대석입니다. 3번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0이 되면요. 반대로 수요자가 모두 세금 부담한다. 맞잖아요. 반대해서. 4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이 0이 되면 반대로 공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반대해석입니다. 계속 반복 연습합니다. 다시 앞페이지 보세요. 250페이지입니다. 자, 고로 3번이죠. 탄력성에 따른 초석기착은 뭐라고 했다? 반비례. 반비례 관계죠.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경우의 수 그래프가 총 8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래프 보지 말고요. 여러분이 바로 해석합니다. A번요. A번. 수요가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어떻게 낸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적게 내죠. 예. 그림 무시하고요. 바로 문장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B번.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많이 낸다. 오른쪽 페이지 10번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작게 낸다. D번. 공급이 비탄력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많이 낸다. 다음에 네 가지 있죠.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완전자가 못해요. 다시 A번.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무한대로 크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하나도 안 낸다. B번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0이 되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전부 낸다. C번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하나도 안 낸다. D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0이 되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전부 낸다. 되시겠죠? 또 반복합니다. 다시 A부터 보세요. 왼쪽 페이지. 자, A번 이제부터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그래프. 자, 볼까요? A번 그래프 나왔잖아요. 제가 분명히 균형가격 P0를요. 이렇게 빨간 선 껐잖아요. 지금부터 그래프 8개를 전부 다 P0를 하면 이렇게 빨간 선 다 꺼주세요. 이렇게. P0만 빨간 선 계속 꺼주세요. 답이 나오니까요. P0를 빨간 선 꺼주시면 돼요. P0. P0만 꺼주시면 돼요.
자, P0 발광선 대충 다 끄신 것 같아요. 이제부터 그래프 연습합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A번. 자, 수요가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적게 내죠. 그림 봐요. P0 위에 네모가 크다, 적다? 적잖아요. 적게 내고 있잖아요. 다음에 B번요. 수요가 비탄력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어떻게 낸다? 많이 내죠. 그러면 P0 위에 네모가 크잖아. 많이 내고 있잖아요. C번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어떻게 내요? 적게 내지. P0 아래 네모가 작잖아요. 작게 내고 있고요. D번. 공급이 비탄력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많이 내죠. P0 아래 네모가 훨씬 크잖아요. 많이 내고 있잖아요. 다음에 극단적일 때 A번 내려가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 무한대로 크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하나도 안 내죠. P0 위에 네모가 하나도 면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0이 되잖아요. B번.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이 0이 되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전부 내죠. P0 위에 전부 내고 있잖아요. C번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무한대로 크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하나도 안 내죠. 따라서 P0 아래 면적이 제로 하나도 없잖아요. 마지막 D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 전부 내죠. 전부 내니까 P0 아래 전부 내고 있잖아요. 따라서 결론. A번 그래프만 그려서 항상 이 결과 탄력성과 조세에서 언제나 반대석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다 보시면서 모든 경우수를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 시험 이거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요. 자, 잘 나오는 게 자, 공급이 탄력성이 작은데요. 작은데 0이 된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전부 낸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요. 요거 싹 지워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전부 낸다. X 틀린 말입니다. 다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임대인이죠. 임대인. 이때는요. 임대인이 전부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 싹 지우고요. 임차인이 전부 낸다. 하나만 싹 바꿔서 물어요. 그래서 공급자를 수요자로 임대인을 임차인으로 바꿔서 묻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바꿔서 틀린 답으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253페이지 봅니다. 253페이지. 목차 4번입니다. 양도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경제적 효과예요. 이 질문도 잘 나오는데요. 2번과 3번 볼게요. 2번요. 주택 공급에 동결 효과가 없는 경우. 3번 주택 공급에 동결 효과가 있는 경우. 자, 그러면요. 이걸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면요. 시험은 확실히 잘 치면 돼요. 그래서 바로 2번 X. 2번은 열심히 절대 안 나와요. 3번만 동그라미. 3번만 출제돼요. 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 현 정부가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 양도세를 많이 올렸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다시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시하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양도세를 중과시하니까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거래가 아주 활성화되니까 거래가 뚝 끊깁니까? 뚝 끊기지. 얘가 뭐죠? 거래의 동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중과시하니까 거래가 뚝 끊기더라. 거래가 안 되잖아요. 거래가 뚝 끊기면요. 공급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공급이 매매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안 팔잖아요. 그럼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면요. 그것만큼 가격은 다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예? 올라가잖아요. 이걸로 끝. 따라서
양도세를 중과세면 동결료가 있다 생기잖아요. 그래가 뚝 끊기면요 매매가 안 되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은 자꾸 올라가잖아요. 이 문장이 바로 고래 3번입니다. 따라서 3번 주택 공급에 동결효과가 있는 경우 요거잖아요. 있는 경우 있으면요 그만큼 거래가 뚝 끊긴다, 가격은 올라간단 말입니다. 따라서 세 줄 나와 있죠. 세 줄. 그 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밑줄 하세요. 양도소득세를 지나치게 강화하게 되면 그만큼 공급이 감소한다. 그것만큼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물어요. 이 자체가 시험입니다. 양도세를 중과세면 거래가 뚝 끊긴다 맞잖아요. 그러면서 공급은 증가한다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하락한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장난치거든요. 어려운 문장 없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양도세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시고요. 자, 이어서 정책은 다 끝났네요. 끝났으니까 255페이지입니다. 자, 차트 4상입니다. 부동산 투자론. 자, 투자론은요. 자, 진도가 처음 나가는 거니까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투자론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